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죠?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몇 달째 계속 상승하던 증시가 최근 5달째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5개월은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겠죠. 그때까지 좋았던 기간을 생각하면 5개월 정도의 조정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코스피가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 지금 오미크론의 공포가 크다. 주식시장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락이 있을 것이다. 뭐 I자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 속칭 시쳇말로 전문가들의 말처럼 다 팔고 도망가야 하는 타이밍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수작에 또 당할 거예요. 외신부터 한번 볼까요? 이럴 때는 외국의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뉴스들은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는 뉴스이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신을 보겠습니다. 톱 라인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우랑 S&P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 오미크론이라는 이번에 뉴 변이 바이러스죠. 그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백신 워닝이라고 하죠. 모더나의 바이러스, 백신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 Consumer Confidence라고 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죠.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유를 보시면 이제 그 11월에 좀 미끄러졌다라는 건데요. 코비드-19 팬데믹의 우려로 떨어졌답니다. 완전 낭설이죠. 지금 오미크론의 공포가 번진 지가 얼마 됐다고 지난달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외국의 기자들도 그렇게 뭐, 인사이트가 크진 않다라는 건 좀 짚어보고요. US Bank Profit이라고 합니다. 그 은행의 수익률인데요. 얘들이 지금 2차 저차한 이후로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low interest rate. 자, 낮은 이자율로 얘들이 그 예대 마진을 크게 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credit loss provision이라고 하면 신용 충당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지금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랑은 관계가 없고요. 자, 리제네롤이라고 하죠. 얘들도 백신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더나. 효능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백신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공포가 덮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켓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오미크론 피어스라고 하죠. 오미크론의 공포로 떨어지고 있다. 온통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이 아주 위협적이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신 한번 볼까요? 한국도 오미크론 비상 인천서 첫 의심 사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뭐 넘어가시고요. 조정장에도 레버리지 취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불나방된 개미. 또 개미를 또 불나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자, 보면 뭐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차액 결제 거래 CFD 얘기하는 거죠. 이게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정장에서 반대 매매가 속출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어제 롱바디 음봉을 기록했고 거래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시초가 하락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겠죠. 8시 40분 땡 하면 예상가를 한번 보세요. 하한가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반대 매매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코스피 2750까지 추가 하락할 수도,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조그만 매도세에도 출렁일 정도로 매수세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죠. 정연구원은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크게 줄어든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거래 정지에도 불나방 기간, 불나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We made max full betting. We made가 일단 뭐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멈춰놓고 내용을. 이런 기사가 결국엔 팩트를 전달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유용하고 쓸모있고 사실적인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게 올바른 언론이란 겁니다. 언론이 뭐 의무는 아니고요.
그런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에 NFT 특급 열차에 탑승한 무언가 미사고가 많죠. 예, 자기들이 주관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사에. 이런 기사가 굉장히 안 좋은 기사라는 겁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위메이드의 자회사입니다. 저런 팩트가 있어야겠죠.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일명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보세요. 완전, 예, 그냥 의도가 보이죠. play to earn, 뭐 이렇게 뭐 미르포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르보도 뻔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외인 기간 8천억 팔았다. 코스피 연중 최저치.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오늘은 좀 뉴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고 뭐 나발이고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미크론도 코로나도 금리 인상도 아닙니다. 이런 언론들입니다. 언론들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언론 중에서 얘는 누가 낸 거 같냐는 생각이 드냐면 외인 기간 8천억 팔았다라고 하죠. 외인 기관은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기관이 6천억, 외국인은 1,400억을 팔았어요. 기관이 4배나 압도적으로, 4, 5배나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엄청나게 판 거고 외국인은 뭐 기관에 비하면 별로 안 판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그것도 외인을 앞에 놔둡니다. 외인 기관 8천억 팔았다. 이거는 기관 쪽에서 낸 기사라고 보여지죠, 당연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언론을 쭉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가고 싶어 하는지가 좀 보이는 겁니다. 한동안은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자기들은 뒷주머니로 다 쓸어 담을 겁니다, 진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지나간 다음에 하는 말씀이 지나간 다음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2020년 3월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현재 호재는 없습니다. 예, 호재는 없어서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호재라고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홍다 파산 아직 가고 있죠. 12월에 또 홍다 파산까지 딱 때리면 그때 시장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은 현재 좀 약간 애매하다. 근데 호재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12월에 윈도우 드레싱이 있죠.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주식을 좀 매수하는 행태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뉴변이에 대한 의견 드렸었죠. 주말 최대 확진 오미크론. 지금 이제 뉴변이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오미크론이다. 자, 코스피 상황 보겠습니다. 우려했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개파락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깨고 내려가서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펀더멘털을 흔들 수 있는 큰 소식이 발생하면 진짜 자유낙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사고긴 하죠. 예, 사고, 오미크론이나 사고가 터졌는데 사실 외국인 기관은 이런 사고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제갈량이 동풍을 기다리듯 제갈량이 동풍을 불어오는 척하지만 그냥 부는 동풍을 기다린 거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 기관도 이런 오미크론 같은 사태를 기다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냥 팔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좀 시장을 샤킹하는 어떠한 이슈를 좀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재가 지금 반영되고 있죠. 지수가 쌍바닥을 형성하다 말았습니다. 예, 형성하다 말았고 개파락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의 상황이 어떤지 볼까요? 이거는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이에요. 이때가 코로나 전인데 코로나 직전에 상승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떨어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코로나는 이때 우리 하락할 때 생긴 게 아닙니다. 요전부터 생겼었어요. 요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V자 루트 반등을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두 가지 구간을 봤을 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빨간색 선을 그은 걸 보세요.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저항선이 됐는데 저항선 뚫어 올리고 지지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직전 저항선이 있었죠. 요거를 개파락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 하락은 의도적인 게 보여지죠. 예. 이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나간 다음에 바둑을 복귀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때가 이거는 반드시 상승을 불러오는 하락이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락할 때 특징과 이때 상승할 때의 이 삼중바닥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코로나 직전 구간에 보시면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갑니다.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승하는 흐름이죠. 맞죠? 근데 갑자기 하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거는 속임수지 않습니까? 지켜보면. 이때 사실 이 기술적 흐름만 봤을 때는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이거는 드디어 상승하나 보다라는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인데 그걸 그대로 하락시켜버려서 사람들이 충격을 두 배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V자 반등한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삼중바닥을 형성하는 걸 보면 일단 저점은 지킵니다. 저점은 지키는데 이게 보이시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건 어떤 거죠? 하락을 약간 불러오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락할 거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V자 반등, V자 반등, V자 반등이라고 세뇌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루트 반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V자 반등이라는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V자 반등을 다 이루었고, 얘들아, 이제는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나락으로 갈 시간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흔드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하락 소기명 페일러 스윙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요. 진짜 하락을 시키려면 전고점을 뚫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페일러 스윙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더 하락한 다음에 다시 이 지점은 돌아올 것이다. 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하루 증시 흐름을 보시면 일단 시작부터 물이 많이 차 있죠. 이게 물이 차 있는 게 뭐죠? 시초가보다 낮았다라는 거죠. 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2시경부터 좀 폭발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요 하락했는 포인트를 좀 보시고요. 하락할 때 보면 개인들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고 있다. 반대 매매는 두 타이밍 발생합니다. 시초가,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스탁론 같은 것들이 반대 매매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초가에만 반대 매매가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신데 이건 제가 예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증권사 약관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보통 시초가에 이루어지지만 그 장중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이 있었다. 마지막에 외국인이 좀 담았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자, 미증시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미증시와 관계가 있다. 왜 오후 시장에 더 빠지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미증시 선물하고 코스피의 관계를 좀 그대로 동타이밍에 놔둬봤습니다.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이건 장이 끝났으니까요. 이거는 미증시 선물인데요. 미증시 선물이 흘러갈 때 우리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빠지죠. 근데 미증시는 뭐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커플링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하락한 다음에 반등하다가 요 타이밍에 보시면 미증시가 갑자기 미증시 선물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 시장이 추락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한국 시장이 오후에 약하다 이런 뭐 토테미즘 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미증시 선물에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고. 그러면 닭달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미증시는 하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우리 시장이 끝난 다음에도요. 그럼 우리 야간 선물은 좋겠죠.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죠. 일단 올해 코스피 4천 뚫는다는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코스피 3천 뚫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 당해에는 3천을 못 뚫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뚫었죠. 그래서 4천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증시 주변 자금부터 전 세계 돈이 풀리고 있는 뭐 M0, M1 통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4천을 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오미크론이라는 게 시장을 덮치고 있어서 굉장히 시계 제로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4천을 뚫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파악했을 때 이때 상승하는 건 일단 버려둘게요. 하락 시점을 봤을 때 지지선이 피보나치 되돌림이 뭐라고 있죠? 2444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0대, 2700대가 첫 번째 지지선이라고 했죠. 에이, 뭐, 저까지 떨어질까라고 하셨던 분들, 지금 하락을 하게 된다면 2700, 26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심하면 2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점을 판단했던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를 강타하는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2400에선 반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아, 많이 떨어져도 2400이겠구나 정도는 파악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다? 매수하기 좋은 지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정도만 보여지고요.
이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시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굉장히 언론에서 또 부각시키고 있으니까 뭐 세상을 뒤엎는 악재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2020년 3월 당시보다 큰 악재일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2400에서 2700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 추가 매수 적기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런 뭐 역대급 악재가 발생했는데 막 그 달러로 모인다거나 그 원화를 뭐 팔아치운다거나 이런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RSI, 주봉에 대한 RSI 수치가 3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이것은 투자 적기의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반등했을 때, 그때 왜 안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늘 후회하는 존재죠. 멘탈 챙기세요. 진짜 멘탈을 챙겨야 됩니다. 저희가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 사례만 봐도 사스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그 메르스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미크론은 또 코로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전 코로나 사태에 그냥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예전 저점 생각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상승을 부르짖던 타이밍이 어찌 보면 1500대였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지금 시장이 오늘 내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900입니다. 그때 당시보다 2배가 오른 수치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망한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 떨어져서 2000을 깨고 1900, 1700까지 가면 그거는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냐라고 아쉬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TS를 끄고 그냥 취미생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늘 그랬고 진짜 늘 그럴 것입니다. 왜냐? 돈 많은 자들이 계속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한 또 그들의 노름에 우리가 당할 순 없지 않나요?